안녕하세요. 드라마 덕질 채널의 드덕입니다. 드디어 2주 만에 경이로운 소문이 돌아왔습니다. 방금 9회가 끝났는데요. 기다린 만큼 재미도 있었고 원작과는 정말 다른 충격적인 전개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해보면서 경이로운 소문 9화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역시 지청씨는 강력했습니다. 송은이와 골목길에서 목숨을 걸고 대결을 펼쳤는데요. 이미 송은의 정체를 알고 있던 지청씨는 할머니께 드릴 붕어빵을 사러 나온 송은을 미행하면서 일부러 정체를 노출하여 송은을 흥분하게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지청씨는 단순히 힘만 센 캐릭터가 아니라 싸움 자체를 유리한 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지능 또한 갖춘 듯 합니다. 지청신을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송은은 융의 땅으로 지청신을 유인하는데요. 갑자기 파워가 올라간 송은을 이상하게 느낀 지청신은 기억을 읽어 땅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고 심지어는 융의 땅을 느끼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캐릭터입니다. 융의 땅의 정체를 알게 된 지청신이 그곳에서 쉽게 싸워줄 리가 없죠. 사력을 다해서 융의 땅 밖에서 송은을 몰아붙이고 그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붙입니다. 극한에 몰린 송은은 자신의 특유의 능력인 융의 땅을 불러서 위기를 벗어나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정말 죽음 직전에 송은을 때마침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정영 용사가 나서서 구해줍니다. 정영의 총을 맞아 큰 부상을 입은 지청신은 정영의 총을 염력으로 빼앗고 그녀를 죽이기 위해 다가가지만 송은의 위기를 융으로부터 전달받은 것 보탁과 추여사에 의해 저지되고 부상당한 몸으로는 모탁을 당할 수 없어 그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너무 강력한 악기와 싸웠던 탓일까요? 송은의 상처는 추여사의 능력으로도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추여사는 자신의 생명을 사용하여 송은을 치료하게 되고 기적적으로 송은은 깨어나게 됩니다. 한편 지청신과의 대결에서 입은 부상을 회복한 송은은 가모탁과 함께 저수지에서 잠복 수사를 하게 됩니다. 때마침 폐기물을 실은 트럭이 끄고 증거를 잡기 위해 트럭 운전자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이 트럭 운전자 뭔가 이상합니다. 휘발유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느낀 송은은 트럭 뒤를 살펴보게 되고 폐기물 운반 차량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저수지에 불을 지르러 온 사람이었고 신명기 시장에 의해 가족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에게 송은은 아버지와 관련된 옛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초과는 모든 사람들이 저수지 폐기물 피해자들을 외면할 때 유일하게 수사를 해준 고마운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송은의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사리사욕으로 불법 폐기물을 방치하여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살인을 사주하는 신명기에게 송은은 또다시 큰 분노를 느낍니다. 장소는 또다시 바뀌어 중진시 ICT 사업 발표회장 신명기의 대선 출 정식이기도 합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지인 저수지가 에코타운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운터들은 방송국 스텝으로 위장하여 잠입을 합니다. 카운터의 힘을 사용하여 에코타운 홍보 영상을 불법 폐기물 처리장 고발 영상으로 바꿔치기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선 신명기와 그 부하들에게 폐기물을 쏟아붓고 소화기를 이용해 발표회장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신명기 시장에게 폐기물이 쏟아질 때는 흡사 런닝맨 벌칙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번 9화 통틀어서 가장 통쾌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드덕이의 베스트 컷입니다. 여러분의 베스트 컷은 무엇인가요? 신명휘의 대선 출 정식을 제대로 망친 국수 집 식구들은 서빙을 하면서도 신나는 것을 감출 수 없는지 댄스 파티를 벌입니다. 신명휘의 야심을 꺾었다는 기쁨도 잠시 융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난리가 납니다. 사실 지청신과의 대결에서 힘의 한계를 느낀 송은은 융의 땅을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 수련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겐의 몸이 투명하게 변하는
이상현상이 생기게 되었고 때마침 그녀의 앞에 융의 감찰 수사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악기와 관련 없는 일에 힘을 쓰고 다니는 국수집 식구들에게 경고를 하고자 직접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늘에서는 재판이 열리게 되고 국수집 카운터들을 모두 융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카운터들의 재밌는 규칙 하나를 알게 됩니다. 카운터 규칙을 5회 어기면 카운터 박탈과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코마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목숨을 잃는다는 설정인데요. 이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는 것 또한 흥미롭습니다. 감찰관들은 카운터 한 명 한 명이 규칙을 어긴 사례를 보여주면서 각자에게 몇 번의 기회가 더 남았는지 경고합니다. 가모탁 4회, 추여사 3회, 도하나 4회, 소문 3회 규칙을 어겼습니다. 개인적인 의무는 소문이 학폭을 당할 때나 위기에 빠진 소문을 구하기 위해 힘을 썼는데도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하는지, 또한 저수지에서 돌진하는 트럭을 멈출 때 하늘의 힘을 사용했는데도 규칙 위반 사례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설정 오류 같지만 드라마로서 이해해본다면 악기와 상관없는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기억을 지운다든지 할 때만 규칙 위반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드라마가 끝나려는 찰나 위겐의 폭탄 선언으로 드라마는 마무리됩니다. 그것은 바로 소문이 아직 카운터 규칙을 다 어기진 않았더라도 카운터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인데요. 원작과는 180도 다른 전개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소문이 융이 땅을 마음대로 불러내는 것과 무관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어그로 끄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위겐은 정말 착한 사람인가? 소문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위겐이 왜 소문의 카운터 자격을 박탈시켰는지 궁금한 가운데 경이로운 소문 구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번 경이로운 소문 구화는 2주간 기다린 만큼이나 재미있고 예상을 깨는 전개가 많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드라마 덕질 채널은 더 흥미롭고 재밌는 드라마 이야기를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드라마 덕질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